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암호화폐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는 삼성에 관한 소식입니다. 삼성에서 이번에 SDS 클라우드를 선보였는데 보안에 대해서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클라우드 관련된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죠. 삼성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토탈 서비스를 이렇게 선보였는데, 삼성 SDS는 기업의 중요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정보 유출 방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에 하나 해커가 클라우드에 침입해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쓸모없게 만드는 두 가지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선 데이터 복호화에 필요한 암호키를 자체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수학적으로 변환시켜서 해커가 찾지 못하게 하는 화이트박스 암호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 없이 그대로 분석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동형 암호 기반 분석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또한 당연히 여기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모두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어려운 특징과 동형 암호 기술이 결합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삼성만큼 대한민국을 견인하고 있는 회사도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최근엔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분 좋은 국내 소식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D앱 게임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크립토 키티를 꺾은 그런 새로운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 이름은 크립토 도저라고 하고 국내 개발사에서 개발한 그런 D앱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CEO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면은, 출시 7일 만에 크립토 키티라는 철옹성을 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크립토 도저 팀은 제품 없이 혹은 알파 버전을 통해 우선적으로 코인을 발행하는 타 게임 프로젝트들과는 달리 완성된 결과물을 먼저 시장에 내놨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판만 깔아주면은 대한민국에는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크립토 야옹이를 깨부순 크립토 도저 개발자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도 국내 소식이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약간 인상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고란 기자가 쓴 그런 기사인데요. 이번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앞으로는 벌집 계좌를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초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 은행들은 더 이상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거래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궁하면 통하는 건가요? 중소형 거래소는 벌집 계좌라는 꼼수를 통해서 운영을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벌집 계좌를 통한 거래는 투자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이 벌집 계좌를 단속하지 못했던 것은 관련 법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관련 법이 제정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절차는 중소기업 거래소, 중소거래소들에게 철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간 벌집 계좌는 온갖 투자자 피해의 온상이 됐습니다. 벌집 계좌로 들어간 돈은 법적으로 고객의 돈이 아니라 거래소 돈입니다. 은행의 관리, 감독도 받지 않습니다. 고객이 거래소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고 싶어도 거래소가 안 해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큰 문제인 것이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벌집 계좌를 단속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건전한 투자 문화를 응원하는 모든 이들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비한 거래소는 시장에서 퇴출돼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때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은행들이 거래소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이른바 실명 확인 가상 계좌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가상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이렇게 4곳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금융당국 규제가 나오기 전에 이미 발급을 받은 곳들이고요. 얘네들 빼고는 그 어떤 거래소도 가상 계좌를 발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처럼 은행들이 가상 계좌 발급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벌집 계좌도 막힌 마당에 중소형 거래소는 원화를 지원할 길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마켓, 이더리움 마켓 등만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장사가 안 되죠. 결국 4개의 거래소만 겨우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또 이들 거래소에 신규 발급을 안 해주면, 그리고 지금 이것은 현재 업비트 상황입니다. 신규가 막혀있죠. 과거 계좌를 열었던 투자자들을 빼고는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길이 막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진정 금융당국이 원하는 질서 있는 퇴장의 수순일까요? 자, 여기서 진짜 열받는 부분이 한 군데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국은 한 번도 은행 쪽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고 압박한 적이 없다. 정말 금융당국의 그 어떤 발표나 통화에서도 은행을 압박한 증거는 없습니다. 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영상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국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은행들과 거래소 간의 사이에서 관여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이후로 변한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은행에다가 대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국내 은행들에게 눈알을 부라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암묵적으로 니네 계좌 열면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정말 앞에서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죽인다고 협박하니까 무서워서 계좌를 못 터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특근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자금 세탁 방지를 은행이 아니라 거래소가 지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은 자금 세탁 방지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앞으로는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근법 개정안을 계기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거래소가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금융당국이 은행의 가상 계좌 발급을 중단하라고 압박한 것은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고란 기자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아닐까요는 개뿔, 이제 물증만 없지 심증으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은행들이 전부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겁이 나니까. 이건 마치 범죄 영화에 나오는 이제 나쁜 사람들이 증인들 입을 틀어막죠. 니네 법원 가서 증언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마찬가지로 니네들 가상계좌 열어가지고 암호화폐 투자자들 이게 신규 유입되게 만들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 내에서 혹은 당국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에 은행들은 암호화폐 회사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역시 이제 나름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체이스뱅크라든지 JP모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계좌를 마음대로 이렇게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크라켄의 CEO가 비슷한 일을 경험을 했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여기서는 이제 투자자들은 자유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KYC 단계를 거쳐서 어떤 은행에서든지 돈을 이제 입금을 해서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 소식으로 잠깐 돌아가 봐서 이 벌집 계좌가 막히게 된다라고 해도 제가 뭐 잘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바이낸스 같은 곳에서 신용카드로 이제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벌집 계좌에서 신규를 개설을 하고 그 암호화폐를 산 다음에 이제 좀 믿을만한 거래소로 옮겨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신용카드로 이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그런 일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제 재수가 없을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서 이제 암호화폐 결제를 막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문제 잘 해결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이토로의 소속 수석 애널리스트인 마티 그린스퍼는 최근 헥트에서 발행된 에세이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비트코인 거래가 나머지 암호화폐보다 더 뒤떨어져 있으며 이는 전체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알트코인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완만한 가격 변화는 변동성이 심하고 위험한 시장에 익숙한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이지가 않다. 비트코인은 가격과 거래량에서 낮은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암호화폐는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는 이어서 실제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체 글로벌 거래량 규모는 하루 300억 달러 안팎으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지만 비트코인 거래량은 전체 규모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면서 물론 비트코인 거래량은 여전히 2월 초에 비해서 여전히 2배 정도로 많지만은 라이트코인, 이오스, 바이낸스 코인과 같은 일부 코인들은 같은 기간 동안 일 거래량이 3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저스틴 선은 이제 암호화폐 하락장은 끝났다라고 CNBC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는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트론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나는 관심이 없다. 시가총액은 그저 비즈니스의 표면만을 알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는 이제 시총 몇 위가 이렇게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약간 의견을 바꾼 것 같죠? 계속해서 이어서 비트코인은 기술의 일종으로 비즈니스 기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비트코인이 만든 시장은 젊은 세대에게 천재 일우의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온 박쥐맨 톰리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은 비트코인이 회복세를 나타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JP모건,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이 암호화폐 산업에 진입하는 등 비트코인은 더 많은 분야에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살짝 분위기가 수그러드는 것 같으니까 자신도 이제 한 발 이렇게 담궈보는 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CNBC에서 이렇게 떠들 때마다 살짝 불안해지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암호화폐 하락장 과연 끝났을까요? 저 역시 암호화폐 상승을 그 누구보다도 손꼽아서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꼭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이스탄불 업그레이드에 프로 POW가 포함될 수가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대형 채굴기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3차 심사에서 기술적으로 연기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면은 이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더리움이 사상 최초로 아시아에서 미덥을 가졌습니다. 이름은 이더리움 슈퍼 미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무려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아시아에도 이더리움 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암호화폐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던 퀀텀에 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퀀텀이 유럽 삼성페이, 애플페이를 지원하고 단말기에서 큐텀 결제 가능을 예고한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인 제욱스와 퀀텀이 파트너십을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암호화폐 결제 앱 제욱스의 애플리케이션은 지원 화폐로 큐텀을 추가했으며, 영국 및 유럽 국가에서 애플페이, 삼성페이 등을 지원하는 단말기에서 제욱스 앱을 통해 큐텀 결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퀀텀 오피셜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홈페이지가 이 제욱스 홈페이지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앱은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는데,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앱이고요. 여기 로드맵에 보시면은 각 달마다 어떤 지역에 어떻게 정식 출시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월달에 영국에서는 정식 출시를 하겠다. 그리고 6월달에는 유럽에 정식 출시를 할 것이고, 11월에는 이제 미국에도 정식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중국 소식이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시죠. 비트코인 채굴 시장이 다시 꿈틀거린다. 최근 중국에서는 중고 채굴기를 사려는 고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채굴장 부지나 시설, 수력 발전소와 사전 전력 공급 계약을 맺는 채굴자들도 급속히 늘고 있다. 올 여름 채굴 수익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만반의 준비에 나선 것이다. 강수량이 풍부한 여름이 되면 중국 전역의 수력 발전소 수백 곳에서 전력 수요를 채우고 남는 충분한 전력이 생산된다. 자, 그래서 그동안의 비트코인 가격 하락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던 채굴자들이 이번 여름을 그것을 다시 한번 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개인 채굴자는 1인당 1000대에서 3000대, 대형 채굴장은 수만 대 이상의 채굴기를 설치하고 가동할 계획을 세우던 곳이 이미 많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조사한 그런 기업들, 회사들만 합쳐도 채굴기 숫자가 100만 대가 넘어간다라고 하죠. 자, 계속해서 글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의 열의가 분명히 느껴진다. 특히 화석 연료를 쓰는 화력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중국의 내륙의 몽골이나 신장에서 온 채굴자들의 관심이 대단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처럼 중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채굴기를 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는 악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굴자들이 많은 힘을 갖게 되는 비트코인 시스템 내에서 중국 혼자서 이렇게 많은 힘을 차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려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지금 조금씩 비트코인이 살아나려고 하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다시 한번 가격을 떨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미국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기업들 움직이자 암호화폐 규제 완화 본격화한 미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당국 인식이 변하면 암호화폐 성격을 명확히 해서 결과적으로 규제 완화와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제이 클레이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은 최근 서신을 통해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콜로라도 디지털 토큰 법안이 통과돼서 암호화폐를 주 증권법에서 제외시켰다. 헤스터 피어스 SEC 의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난 11일 암호화폐 산업은 자율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도 주장을 했다.
자, 여기서 잘못되는 거 몇 개 있죠. 제이 클레이튼이 전부 다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을 안 했죠. 이건 오역입니다. 일단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코인들 중에 그 사용 여부에 따라서 증권법에서 제외를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규제가 완화될 조짐이 보이는 것은 이제 거대 기업들이 단순히 참여를 해서가 아니라 일단 미국 의회 정치인들이 SEC로부터 암호화폐 그 관리하는 권한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SEC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각 주에서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SEC 쪽에서는 입장에서 봤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 자리를 잡아가고 커졌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관련된 법안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예로 최근에 제이 클레이튼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정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평가하진 않았지만은 SEC의 규제를 만족시키는 비트코인 ETF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제이 클레이튼 역시 ETF가 언젠간 승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인 즉슨 그것이 승인이 될 때 가격은 엄청나게 뛸 수 있다라고 제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한 한편으로는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의장이죠.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중앙화된 시장 거래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 금융관리감독 시스템의 새로운 도전을 안겨다주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금융시장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핵심 요소다. CFTC는 비트코인 선물 승인 등 새로운 혁신 금융수단을 적극 도입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으면 빨리 팩트부터 열어! 죄송합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계속해서 뉴스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활성 노드수가 XRP 라이트코인 이오스 활성 노드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6가지 문제로 인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가 결제 송수신이 불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동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이 유동성과 신뢰가 얼마만큼 상용화 될 수 있느냐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제가 XRP 시간 때 잠시 그 정보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XRP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와이스 레이팅스 설문의 60%의 응답자가 암호화폐 중에 XRP를 선호한다라고 밝혔고, 그 뒤를 이어서 2위를 에이다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 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차지를 했고요. 자, 2위를 한 에이다, 찰스 어떻게 잘 지내는지 귀염둥이 찰스의 근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담배 물고 멋있게 사진을 찍었죠. 이런 것을 식후땡이라고 하나요? 분명 이 사진 찍기 전에 맛있는 거 먹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비트코인 4위 고래지갑 주소가 비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목만 봐서는 분할 매도를 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추측을 한 것입니다. 이 고래 지갑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거래소로 이동된 물량은 하나도 없었고요. 이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사실인 양 이렇게 적어놨죠. 이렇게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IBM이 블록체인 리플레이 공격 방어 기술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카타르의 상업은행이 R3 컨소시엄에 합류를 했고요. 그 다음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인데, 미국에서 꽤 유명한 음악 스트리밍 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름은 스포티파이라고 하는데, 그 스포티파이의 라이벌격이라고 하는 피드밴즈라는 곳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를 합니다. 자, 이 피드밴즈 같은 경우는 인디 밴드들이나 인디 음악들을 이제 위한 그런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음악가들이나 스트리밍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피드밴즈로부터 인정을 받은 스트리머들은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쪽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약간의 짤이 있는데, 이 베네수엘라의 길거리 모습입니다. 베네수엘라 화폐가 이제 가치가 떨어진 관계로 길바닥에서 놔뒹굴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한국의 1000원짜리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이건 5만원짜리랑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이 시나몬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서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바이낸스 코인,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카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 미국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 교환기 코인스타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라고 작년에 소개가 나왔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을 보러 가셔서 이마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과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죠. I'm here at the Cottonwood Safeway Coinstar machine, and yes, they do have Bitcoin, and I'm going to try to buy some. I'm only going to do $10 worth because it's
pretty expensive, but I just wanted to show how this works. So you do that, you accept that. And you can see it's going to be pretty expensive. $40.78. Right now it's about $38.90, I think. But I'm going to go ahead and do it anyway, just because I want to see how this works and see what happens. So let's go. And I'm purchasing. And there it is. And let's see, where's my receipt coming out? And there she is. 자, 그래서 이 절차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자기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고 돈을 입금했는데 이 사람이 불평을 하고 있죠. 뭐냐, 바로 거래소에서 샀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3,800불대였는데 여기서는 4,000불이 넘었죠. 그래서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넣고 구입을 한 후에 여기 보시는 이 여기서는 영수증이라고 했는데 영수증을 들고 웹사이트에 가서 KYC를 거친 후에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절차는 복잡한데 이런 식으로 대중화가 되었다는 데 이제 일단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KYC 과정이 미래에는 조금 더 간단해질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연동이 되는 맥주 자동 판매기 기계가 15,000불에 이렇게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신원 인증을 거쳐서 맥주를 이렇게 자동 판매기에서 구매가 되는 그런 기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관련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공개 수배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자식들 있죠? 이 자식들이 바로 비트코인 이중 지불을 하고 있는 그런 범죄자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배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길을 가시다 혹시 이런 자식들이 보인다, 그럼 얘네들 뒤통수를 후리신 후에 도망을 가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는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영상이 조금 길어지는 관계로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거나 웃음을 드렸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널을 유지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도움 없이는 제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